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굉장히 최근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건은 동네에서 굉장히 촉망받던 치과 의사가 부인을 죽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하죠. 우선 부인인 안젤라 크랙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젤라는 1979년 4월 15일에 미국 캔자스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임스 크랙이라는 남성을 만나서 1999년 12월 18일에 결혼을 하고 이들은 6남매를 낳게 되죠. 안젤라의 친구들은 안젤라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마 같은 역할이었고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고 몰몬교를 믿었었기 때문이었죠. 안젤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과 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몰몬교 교회에서 보내곤 했죠. 남편인 제임스는 1978년 2월 11일에 태어났고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바람둥이의 거짓말쟁이였고 부인인 안젤라랑도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안젤라는 항상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 자신의 언니에게 털어놓곤 했었어요. 제임스가 바람도 정말 많이 폈대요. 바람을 펴서 걸릴 때마다 그는 안젤라에게 빌며 사과를 했고 받아주고 넘어가는 게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제임스는 비트코인을 해서 200만 달러나 되는 빚이 있기도 했어. 다단계 사기에 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빚이 많으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갚을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도박을 해서 한번 크게 벌어 갚겠다고 도박에 더 빠져들었고 그는 자유시간을 항상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썼다고요. 그리고는 더 많은 돈을 잃기 일쑤였죠. 안젤라는 그런 그의 곁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본업 또한 소홀히 해서 그의 치과 또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던 많은 직원들도 해고를 해야 됐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부인인 안젤라가 치과에 가서 그를 돕곤 했죠. 사실 그 치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억하는 제임스는 굉장히 소름 끼치고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남성이었다고요. 해당 직원은 제임스가 항상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고 치과 근무 시간이 끝나면 남아서 자신이 치과 관련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고 한 적도 몇 번 있었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자신이 칼로 찔러주겠다고 이상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로 가는 비즈니스 트립에 자신을 초대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해당 직원은 가족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둘러대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제임스는 이렇게 평소에 바람기가 다분했고 2022년 말 캐런이라는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 또한 유부녀였는데 캐런은 2022년 11월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돼요. 제임스 또한 그의 가정을 떠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2022년 12월 제임스는 안젤라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게 됩니다. 안젤라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의 곁을 지켰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안젤라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죠. 시간은 흘러 2023년 3월 안젤라는 최근에 몸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임스에게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고 문자로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임스는 안젤라에게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타주곤 했는데 그걸 먹고 몸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제임스는 본인도 그렇다고 아마도 새로 산 단백질 쉐이크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척하며 몸이 안 좋으면 자신이 퇴근을 하고 일찍 집에 가서 그녀를 돌봐주겠다고 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에는 안젤라가 마치 누군가 나에게 약을 탄 기분이야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는 우리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불안할 만도 하지만 별일 아닐 거야. 괜찮아. 난 약을 타지 않았어. 라고 답을 했죠. 이 문자로 미뤄봐서 전에도 제임스가 안젤라에게 약을 탄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젤라는 이것에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이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자기 몸이 안 좋은 걸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낼 수 없었고 그녀는 당일 집으로 바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상은 다음 날이 돼서도 지속되었어요. 안젤라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 증세도 금방 나아지겠지. 희망을 가지고 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상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젤라는 남편에게 문자로 자신의 증세가 나아지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제임스는 자신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서 안젤라에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기뻐서 차려준 점심이 아닌 그녀의 증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까 점심에 독을 다시 한번 다러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안젤라의 증세는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죠. 그녀가 입원을 하고 제임스는 자신의 전 동업자였던 라이언의 부인인 간호사 미셸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미셸에게 안젤라의 증상을 이야기하며 걱정되는 척 연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녀가 왜 아픈지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본인이면서 말이죠. 안젤라는 그렇게 병원에서 CT 검사까지 다 해봤지만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부인만 아니었다면 이것은 재밌는 퍼즐같이 느껴질 것 같다고 이상한 발언까지 하게 돼요. 무슨 병인지 맞추는 게 재밌다고 말이죠.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안젤라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젤라는 문자로 제임스에게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며 제임스가 잘 지내는지 체크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안젤라는 3월 14일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24시간 안으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죠. 3월 15일 오전 11시경 안젤라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콜로라도 내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돼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빠르게 악화가 되었고 오후 2시경 안젤라는 발작을 일으키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생명유지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3일 만에 안젤라는 3월 18일 사망하게 돼요. 안젤라가 사망한 당일날 제임스의 동업자이던 라이언은 그들의 치과 직원인 제클린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제클린은 자신의 동료인 케이틀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동료 케이틀린은 3월 6일 안젤라가 아프기 시작했던 날이기도 한 날 제임스가 퇴근을 하고 다시 치과에 돌아와서 9번 검사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일을 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9번 검사실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자신이 퇴근을 하고 제임스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제임스는 자기가 택배를 하나 시켰는데 만약 택배가 도착한다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냥 자신에게 택배 도착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택배가 도착했을 때 케이틀린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택배를 수령했고 택배를 열지 말라는 말을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고 택배를 열었다고 했죠. 그 직원이 택배를 열었을 때는 유독물질이라고 써있는 청산가리통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 직원이 택배를 열었을 때는 유독물질이라고 써있는 청산가리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치과에서는 이 물질이 필요할 리가 없었는데
케이틀린은 수상함을 감출 수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조사를 해보게 되죠. 그리고 제임스의 부인 안젤라가 앓고 있는 증상이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의 동료인 제클린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클린은 이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임스의 사업 파트너였던 라이언에게 말을 한 것이었죠. 라이언은 즉시 병원 간호사들에게 청산가리가 원인인 것 같다고 정보를 줬고 이들은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라이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요. 제임스는 이때까지도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의 택배를 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라이언은 당당하게 일이 너무 수상한 게 맞고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을 했지만 제임스는 당당하게 자신이 시켰던 택배는 안젤라에게 줄 새로운 반지였다고 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열어본 건 모른 채 말이죠. 라이언은 자신이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걸 안다고 답을 했고 그는 급하게 말을 바꿔서 청산가리를 시킨 게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에 경찰과 라이언에게 자신이 청산가리를 시킨 이유는 안젤라가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어 했고 자신에게 청산가리 좀 주문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따랐던 것이라고, 자신이 청산가리를 시키긴 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자살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제임스는 라이언에게 안 그래도 아이들과 자신이 부인과 엄마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경찰까지 연루시켜 힘든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죄책감을 심어줬어. 그리고는 긴 문자로 협박성이 담긴 문자들을 보냈고 이 문자는 라이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긴커녕 제임스가 범인이 맞다는 확신감을 안겨줬고 라이언은 이 문자들을 경찰들에게 다 넘겨주게 돼요. 라이언과 제임스는 치과대학부터 같이 나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는 제임스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제임스의 집에 방문해서 그의 휴대폰, 지갑, 노트북 등을 압수했어.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집에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 쉐이크,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락, 태블릿 PC 등 증거물이 수집되었죠. 또 그의 치과 또한 수색에 들어갔어요. 그가 있던 9번 실험실을 포함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가 들어갔고 9번 방에 있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그의 사무실에 있던 미니 청소기가 중요 증거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니 청소기 안에는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모양새의 하얀 가루들이 빨려 들어가 있었죠. 컴퓨터 드라이브를 조사하던 경찰들은 제임스가 2월에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독극물에 대해 검색을 하거나 구매를 하는데 썼다는 걸 알게 됐죠. 아마 자신은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색 기록은 굉장히 상세했는데요. 그가 검색한 기록들 중에는 부검에도 나오지 않는 독극물, 독극물을 얼만큼의 양을 주입해야 사람이 죽나요? 등등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가 100% 범인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메일에서 그가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캐런과 나눈 연락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젤라를 죽인 동기도 잡히는 듯 했죠. 사실 안젤라의 언니의 말에 의하면 안젤라도 결국 제임스를 떠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제임스는 그녀를 죽여야 됐을까요? 안젤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고 자신도 이혼을 하고 자신의 불륜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될 텐데요. 사실은 안젤라의 이름 앞으로 3개의 사망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한 살인 동기였죠. 그렇게 제임스는 3월 18일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